안녕하세요. LA 한의사 오세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암 중에서도 위암의 발생률이 1위예요. 물론 사망률은 폐암이 1위지만 위암의 발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위장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암은요, 증상이 별로 없거나 증상이 있어도 위염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면은 이제 위염 증상 내지는 위암의 증상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70세가 되면은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암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위장병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위장병의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세요. 맵고 짜고 달고 예를 들면 뭐 떡볶이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맵더라고요. 먹고 나면 뭐 다음날 속이 불편할 정도로 매운데 그런 음식들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 내지는 튀긴 음식들, 뭐 튀김은 신발도 맛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가 뭐 헬리코박터가 많다고 그래갖고 항생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파일로리 균이 있다 이래서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균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속을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찬물을 먹으면 디톡스가 된다고 그래갖고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찬물을 드시게 되면요, 오히려 위장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찬 성분이 응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찬 음식 내지는 찬 음료를 바로 공복에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 전후에 또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사 전에 뭐 찬물,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도 뭐 얼음물을 주잖아요.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또 음식을 드시고 음식 드시고 나서 또 물을 또 드시는데 음식을 드시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위액이 분비가 되겠죠.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액이 우리가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끄끄거리게 되고 불편하죠. 그래서 식사 전후에는 가급적이면 물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육체적 활동이 그전보다 많이 저하가 됐어요. 보통 사무실에 앉아갖고 일을 하죠.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마켓 가서 뭐 산다, 뭐를 장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웹사이트에서 클릭하면은 다 집으로 배달을 해주니까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일 때는 대부분 차로 움직이잖아요. 그냥 걷고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내장의 기능이 더 정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 관리는 평상시에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공복에 우리가 식후에 트림하는 거는 괜찮은데 공복에 트림이 자주 올라온다? 이거는 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방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위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방에서는 위가라고 그래요. 위에 패밀리 위가라고 그래서 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까지 전부 다 위가라고 그래서 한 계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위, 소장, 대장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기질적인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이런 경향성, 저런 사람은 저런 경향성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 위장병에 좀 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장병을 우리가 그냥 위장 자체의 문제로 이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생님 저는 헬리코박터가 있어요, 위염이에요, 위궤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헬리코박터나 위궤양이 생긴 원인을 모르고 위 자체의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헬리코박터나 내지는 위궤양이나 위염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만성병으로 굳어진 거잖아요. 만성병으로 굳어진 것을 위 자체에서만 찾으면은 이걸 한없이 좀 고쳐지면은 좀 좋아졌다가 내버려두면 또 재발하고 이와 같이 지속적인 문제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병에는 그 위장 자체에 대해서 왜 위염이냐, 위궤양이냐, 헬리코박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자동차 다 타시잖아요. 이제 자동차를 타시게 되면은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 엔진을 과열되지 않게 식혀주는 냉각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엔진과 냉각수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엔진이 열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엔진이 지금 뜨거워. 엔진이 뜨겁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왜 뜨거운지 이거에 대한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엔진이 뜨거워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냉각수가 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차를 가지고 알래스카를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알래스카에 갔을 때의 냉각수가 이 캘리포니아에 맞는 냉각수 빈점 어는 점하고 거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수가 얼으니까 꽁꽁 얼어있는 냉각수가 엔진을 식혀주지를 못하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냉각수가 다 말라버려서 없어. 그러면 냉각수를 리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냉각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인체 대별에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으면 얘는 마치 엔진 같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냉각수는 이제 콩팥에 여기가 이제 있는 것을 쿨런트 역할을 하는 냉각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열을 받아. 얘가 열을 받아서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냉각수를 덮여서 덮여져 갖고 그 물이 냉각수 물이 올라가서 식혀주게끔 해주는 방법론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몸이 차가운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예 냉각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각수를 넣어줘야죠. 냉각수를 리필을 해줘야지 얘가 그 물 기운이 올라가서 심장에 열을 식혀주고 위장의 열까지 같이 식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장병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만성병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따라 병의 기전이 다르게 나타나고 체질 따라 병에 가는 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이번에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